지금 세계의 시계는 2026년 1월 29일 가장 위험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지금 페르시아만의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건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강철의 성벽, 미국의 제5함대가 이란의 목전까지 바짝 다가붙는 소리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테헤란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크고 더 파괴적인 놈들이 가고 있다. 이 SNS 한 줄의 국제유가는 요동치고 이란 지도부는 지하 벙커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6개월 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를 도려냈던 미국이 이제는 아예 판을 갈아엎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정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보통 외세가 침공하려 하면 국민들은 뭉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믿기 힘든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차라리 끝내달라. 3만 명의 시위대가 자국 군인의 총칼에 쓰러져 나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은 지금 미국을 침략자가 아닌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항공모함을 3대나 때려박으며 도박을 거는 걸까요?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는 정말로 레지임 체인지 정권 교체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걸까요? 중동의 운명을 가를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진실,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현재 중동 해역 상황은 단순히 긴장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1월 26일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이 온 게 아닙니다. 이번 전단에는 최첨단 F-35C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EA-18G 그라울러, 그리고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들 USS 스프루언스, USS 마이클 머피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대규모 함대 라지 아마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이 왜 이번 움직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바로 작년 6월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 당시 미국은 B 스텔스 폭격기 7대를 동원해 이란의 심장부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에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인 GBU-17 MOP-14발을 꽂아 넣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성동격서 작전이었고 이란의 방공망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핵시설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지금 페르시아만에 나타난 링컨호는 이란에게 그때는 경고였지만 이번엔 끝을 볼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우리 채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 기억하시죠?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압도적인 무력 시위와 정밀 타격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레지임 체인지를 단숨에 성공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함대를 보내며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 건 이란에게도 같은 운명을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협상장에 나와서 핵을 영원히 포기하고 중동 내 대리 세력 지원을 끊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무력으로 무너질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현재 이란은 전면전을 운운하며 미 항모를 드론 벌떼 공격으로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압도적인 바다 위의 성벽 앞에서 이란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군사적 압박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경제적 암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군함이 바다를 에워싸고 있다면 트럼프의 경제부대는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이었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그림자 함대, 섀도우 플리트를 정조준한 겁니다. 그림자 함대가 뭐냐고요? 제재를 피해 위치 추적기를 끄고 몰래 석유를 실어 나르던 유조선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9척의 대형 유조선과 이들을 관리하던 8개 단체가 한꺼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 정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달러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현재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50만 리알까지 밀려났습니다. 종이집 조각이나 다름없죠. 시장에 가면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 뭉치를 들고 가야 하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5% 보복 관세 카드입니다. 트럼프는 공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그 어떤 나라의 물건도 미국 땅에 들어올 때 25% 관세를 때리겠다.
이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이란과 장사할래? 아니면 거대한 미국 시장을 포기할래? 라고 묻는 강요된 선택지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동원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질식작전의 끝판왕인 셈이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란이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핵개발, 그리고 중동 곳곳에서 깽판을 치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 프록시들에게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총도 못 쏘고 드론도 못 만듭니다.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으로 이란의 앞마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암살자를 보내 이란의 심장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터져 나옵니다. 외부의 압박보다 무서운 이란 내부의 불꽃입니다. 바로 분노한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가슴 아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거의 내전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정부의 실탄 사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에 육박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은 자국 군인들이 시민에게 총쏘기를 거부할까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같은 외국인 용병까지 끌어들여 진압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군대가 아닌 외국 군대에게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상황.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서 기이한 풍경이 목격됩니다. 이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호가 뭐였죠? 바로 미국에게 죽음을 Death to America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위 현장 바닥에 그려진 성조기를 시민들이 밟지 않고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오히려 우리 힘만으로는 이 학살을 멈출 수 없다. 미국이 도와달라는 영어 팻말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과연 이란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을 사랑하게 되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신권 정권 아래서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느니 차라리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지옥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의 표현인 겁니다. 특히 이란의 지세대들은 더 거침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연결해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이들에게 미국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도 있는 지렛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미국이 공습을 시작하면 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란 시민들은 전쟁보다 무서운 건 지금 이 정권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라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려는 이 지독한 딜레마. 이것이 지금 테헤란의 진짜 민심입니다. 외부에서는 항공모함이 압박하고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정권을 향해 등을 돌린 상황. 이제 공은 이란 지도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죠. 자, 그럼 이 모든 폭풍의 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전쟁 단추를 누를까요? 아니면 극적인 빅딜을 성사시킬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전쟁 단추를 누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직전에 공포를 팔아 역사적인 항복을 사려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엔드게임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핵을 영구히 포기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고 중동 내 대리 세력들을 완전히 손절하게 만드는 것. 만약 이란이 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로 남겠죠.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버틴다면 그때는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줬던 참수작전이나 정밀 타격이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볼 겁니다. 한국 경제의 치명타죠. 또한 트럼프가 선언한 이란 거래 국가 25%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거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긴장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 우리 주식 계좌와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되는 생존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항공모함을 보낸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란 정권일까요? 저는 정작 중요한 건 그 틈바구니에서 자유를 외치는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신권 통치의 벽이 무너질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이 긴박한 일주일을 숨죽여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 도박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